자, HLB 그룹주 좀 잠깐 볼까요? HLB 그룹주 걱정 많으시죠? 그죠? HLB 그룹주 실질적으로 HLB만 추세를 많이 깬 상태예요. HLB 제약하고 깬 상태인데 공매도 좀 볼게요. 많이 줄었네. HLB 2%도.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판단을 하나 보죠. 그죠? HLB 8%대. 많이 떨어졌다. 이 정도는 좀 많이 정도 저점을 찍었구나 하는 판단으로다가 공매도 세력이 줄은 것 같은데. 뭐 저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저런 거는 그 어떤 우리가 주식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료일 뿐이에요, 자료. 그래, 공모도 많이 나왔구나.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구나. 이런 기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료일 뿐이지, 저러한 그게 항상 주식의 상승 가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자, HLB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엄연히 추세를 깼죠. 제가 언제 깼냐면 22년도 여기 10월달. 그죠? 작년 11월 달에 추세를 깼다고 그랬어요. 20개선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기준선을 깨게 되면, 기준선인 20개선을 깨게 되면 제가 당분간 주식이 고생을 한다고 그랬죠. 즉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지켜놓은 자리를 깼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추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조정이 세게 들어올 거라 해서 제가 관망하시라고 그랬죠. HLB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형주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테슬라가 됐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LG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20개선을 깨는 순간 추세는 그냥 깨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22년도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HLB의 추세가 깨졌으니까 지금부터는 뭔가를 하지 말고 관망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올 자리만큼 왔어요. 이 당시에 많이 밀렸을 때 저점이 26,708원인데 어제 얼마를 찍었냐면 27,250원을 찍었어요. 즉 예전에 바닥만큼 올 만큼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도 바닥을 못 맞추기 때문에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건 아닌 거예요. 즉 5주선을 돌려놔야지만이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건데, 만약에 HLB를 믿는다면 분할 매수 하시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잘 해놓으시는 게 맞는데, 당연히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고 돌아 나갈 때까지는 추세 전환이 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쭉쭉 흘러내릴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산다든가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고, 엘센 같은 경우에 천만 다행인 게 수급개월선인 60개선을 아직도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60개선을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추세 전환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역시나 추세의 흐름이 아직은 불안하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60개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엘생의 10,000원대나 9,000원대는 상당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부터는 잘 모아나가실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G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알려선 하나 거놨죠. 이게 60개선이에요. 60개선이라는 자리는 사실 수급개선이기 때문에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게 되면 어디 올지를 몰라요. 근데 다행히 지켜줬고, 주봉에서는 엄연히 추세를 깼어요.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고 안착해 줄 때까지는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줄줄이 우양할 수 있어요. 쭉 타고 우양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을 기준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가 1250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월봉에서 수급개선인 60개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깨게 되면 실제로 더 크게 무너져요. 그래서 125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시고, 1250원을 깨지 않으면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만약에 분할 매수 하실 분들도 1250원 근처에서 매수하고 깨면은 새로 들어간 물량만큼만 어느 정도는 덜어내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LT의 흐름이 제일 무난하죠. 그죠? 어제도 좀 갔다 왔는데, 어제 이 친구가 또 순간 1%대, 그죠? 2% 갔다 왔고. 자, 월봉에서 보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에요. 뭔 얘기냐면, 다중바닥이죠. 지금, 1바닥, 2바닥, 3바닥. 이 3바닥 찾으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막 끝에까지만, 이렇게 막 10원까지까지 맞추려고 하신 분도 있어요. 50원까지. 그렇게 하지 마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이게 다중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싸다는 얘기인 거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주선 위에 있는 층은 얘밖에 없어요. 물론 단기로 봤을 때 5주선만 깨지 않은 매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되고, LT도 이 공간에서는 꾸준히 모아나갔을 때 나중에 얼마든지 이런 데 가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HLB 글로벌의 추세는 완전히 깨졌어요. 월봉에서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절대 한 번에 사면 안 돼요. 분할로다가 그냥 이번 달에 샀으면 한 달 기다렸다가 다음 달쯤에, 그죠? 다음 달쯤에, 그리고 한 달 기다렸다가 그 다음쯤에 이렇게 사야지. 저기 분할면 사라고 그랬는데 저 물렸는데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모레 샀대. 이건 단타 하시는 거죠, 지금. 단타예요.
오늘 아침에 사고, 시가에 사고, 장중에 사고, 종가에 샀대. 왜 분할 매수인데 나 왜 떨어졌어요? 이건 분할 매수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몰빵한 거예요. 분할 매수라는 게 느긋한 마음을 갖고 길게 보고, 뭐 6개월, 1년, 2년 길게 보고서 그냥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나가는 이게 장기적인 분할 매수예요. 지금 사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중에 이런 데서 사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높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을 때 사나가는 게 맞다. 겁내지 말고. 분할 매수를 했을 땐 겁날 게 별로 없어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 마음이 얼마나 편하냐면 떨어졌네? 더 사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을 너무 믿고 몰빵을 한다거나 이런 건 본인의 자금 관리 자체가 빵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듯이 저희 멤버님한테 제가 어제 해지 강의를 좀 해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종목들이 전체로 월봉 바닥주가 있고 특히 해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는데 우리는 해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증시가 무너져서 대비해서 해지 관련주,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강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종목에 몰빵한다거나 지금 지수가 우하향하고 있는데 한 번에 확 사가지고 내가 일확천금을 노린다면 자금 관리 쪽으로는 빵점인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지금 해지 공부도 하고 자산을 분할시켜 놓고 있는데 그냥 한 종목에 몰빵하고 나 무조건 기다릴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한쪽 자산이 떴을 때 또 한쪽 자산이 무너졌을 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내 자산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죠. 그림을 크게 그려요. 내 인생의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인생의 그림을 왜 크게 그려야 되냐면 내가 어떤 경우든 간에 나의 전 자산을 잃으면 안 되겠죠.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다면 어느 정도 물론 주식에 또 있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해지 차원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언제 해드렸냐면 멤버님들 잘 아시는데 제가 예전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월봉에서 보면 여기에 1000피 간 적이 있었어요. 1000피. 제가 이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 영상에 있어요. 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고점에 있어 지금. 그러면 이때 달러가 1100원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60%를 주식을 하면 제가 40%는 달러의 해지 차원으로 내비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때부터 달러가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이 많은 폭락하는 많은 손실분을 전부 다 달러가 커버를 해줬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닥스가 물론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식을 주축하는 게 맞아요. 주축하는 게 맞는데 올해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특히나 근간에 킹달러로 인해서 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하긴 했는데 이제는 금과 은에 투자를 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거나 경기 침체가 심화가 됐을 때 금이나 은으로다가 해지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엄연히 주식시장에서 몰빵을 한다거나 분할 매수를 못한다는 건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을 싸게 사려고 하지 말고 싼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노터스죠. 제가 노터스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20개선을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깼어요. 이렇게. 자, 노터스가 20개선 가격이 정확하게 4,560원에 깼다는 얘기는 얘를 못 들려주게 되면 주구장창 우하향할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도 지금 120선 멈췄는데 잘못하면 깨요. 그래서 4,600원대를 회복해주지 못하면 일단은 사지 마요. 추세 깨졌어요. 자, 노터스는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4,600원대를 회복해주지 못하면 사지 말고 설사 회복해주고 빵 때리면 눌린 목줄을 사면 되는 거니까 굳이 노터스를 매수 안 했으면 좋겠고 하시려면 그나마 5일선 위에라도 올려놓을 때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신라전 제가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주식 영상이라는 게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찍는 게 주식 영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는 것만 찍어? 인버스 투자자분이 계실 텐데, 그죠? 또 하나가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것만이 주식 영상이 아니라 좋은 주식, 제 영상이 좋다는 게 아니라 주식 영상은 조심해야 될 종목은 조심하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영상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위로해주는 영상을 좋아해요. 어깨 토닥토닥거리면서 괜찮아요. 괜찮아. 이 종목 아주 좋아요. 계좌는 마이너스가 막 50%, 80%, 90%막 더블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 종목 괜찮아. 이런 영상을 좋아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샀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냥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주식이 영상이라는 게 안 좋은 건 안 좋고 위험한 건 위험한 거고 자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야지만이 그걸 보는 분들이 내가 현금화를 시켜놓을 건지,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층이 보내게 있지만 현금화를 시켜놓을 건지, 아니면 일단 2, 3% 짧게 손실 보고 손절 쳤다가 다른 거 사면 되지. 요렇게 한다든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깨 토닥토닥거리면서 야, 삼성전자 89,000원 갔다가 7만 원이 됐는데 괜찮아. 한 6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괜찮아. 삼성전자. 드디어 5만 원이 와서 반토막이 났는데 괜찮아. 그 말은 누가 못해? 그 말은. 도대체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져도 괜찮다는 말은 누가 못해? 계좌는 계속 반토막 나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심해야 될 자리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댓글에 욕을 패대기로 먹어요. 네가 뭘 한다고 내가 산 종목을 감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이 듣기 싫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세라는 걸 볼 줄 알아야죠. 제가 테슬라를 분명히 언제부터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200달러, 300달러에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추세가 우하향이잖아. 지금 120달러까지 100달러도 깰 뻔했어요, 이 친구.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조심하라고 그랬어야 하고 제가 그 영상을 찍었는데 역시나 댓글은 나쁘게 달리죠. 왜 나쁘게 달리냐? 네가 뭘 한다고 내가 산 테슬라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너 때문에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무슨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고 그래. 나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져. 말도 공감 미국의 큰 거대한 공매도 세력이 내 영상을 보고 공매도를 했구나. 그죠? HL 세력들이 내 영상을 보고 공매도를 했는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상 보고 뭐가 떨어지길.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구독자가 2만 명도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심해야 될 종목은 최소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조심하라고 할 때 그분들을 욕하지 마요. 내가 신라젠을 샀어. 야, 네가 뭔데 내가 산 신라젠을 자꾸 나쁘다고 얘기해. 네가 회사에 대해서 뭐를 알아? 그런데 주가는 15,000원 갔다 지금 6,000원 왔잖아요. 그죠? 반토막이 더 났잖아. 조심하라고 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추세라는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신라젠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망할 자리는 좀 관망하고 내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어디서 분할 매수할지 알아야 되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주식 영상의 모토예요. 무조건 괜찮아요. 내가 신라젠 사셨다면서요? 괜찮아. 저만 믿으세요. 괜찮아. 막 계좌는 싹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아.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위험한 건 위험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라는 게 정상적인 거죠. 신라젠은 월봉에서 20겨선을 깨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깨자마자 뚝 떨어졌어요. 이해해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지금 최저점을 새로 쓰고 있고 추세가 완벽히 깨졌고 주봉에서 5주선하고의 이격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빵 떴을 때 우리도 먹긴 먹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때 얘기인 거고 지금 절대 신라젠을 싸다고 6,630원이 최저가라고 누가 얘기해요? 누가 감히 이 당시에 7,380원이 최저가라고 누가 얘기해? 저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점을 알려면 주봉에서 최소한 5주선이라도 돌려놓는다든가 다중바닥을 일봉에서 그려놔야지만이 이게 이 정도 선에선 저점이 잡혔구나 하는 거지. 모든 게 외바닥, 월봉에서도 외바닥, 주봉에서도 외바닥, 일봉에서도 외바닥일 경우엔 그 누구도 이 주식이 저점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주는 영상만 너무 좋아하지 마요. 내가 산 주식 위로해주는 영상이 제일 좋아 난. 그러면 내 계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물론 누군가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준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 채널은 주식 채널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등산 채널이 아니고 취미 채널이 아니고 대인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엄연히 돈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고 피해야 될 자리는 피하라고 알려주는 게 가장 정확한 영상이에요. 물론 이 영상 찍으면 신라젠 가신 분들한테 전 또 욕먹어요. 욕먹는 데는 사실 저기 그 주식 채널 하시는 분들이 대장이에요. 제일 많이 먹어요. 자, 어쨌건 조심하세요. 자, 박셀바이오가 최신 저점을 새로 찍었죠. 역시나 투바닥 중에 있는데 무조건 돌아갈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요. 5주선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굳이 하실 분들은 저점을 안 깨야 되는데 33,800원 깨면 뒤도 돌아오지 말고 던져야 돼요. 자, NC트론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갈 자리는 있어요. 대신에 주봉에서 이 선 깨는 순간 추세는 깨져요. 적게 올라온 친구 아니에요. 요렇게 저점 500원짜리가 벌써
800원 찍었기 때문에 흐린 거고, 특히 수급일선이 60을 깨면 팔고 60선 깨지 않으면 다시 매수하시면 되고, 신신제약, 명문제약, 경남제약은 제가 다 설명해드렸죠. 특히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21선만 안 깨면 되는데 이제는 살 자리가 없다. 그래서 경남제약은 제가 지금 뺄 거예요.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남제약은 뺄 거예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와서 경남제약을 새로 산다든가 이제 와서 경남제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제가 경남제약을 사러 간다고 여기부터고 여기서도 그때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와서 바닥에서 벌써 1,600원짜리가 3,400원이 됐는데 이제 와서 감기약 관련주로 경남제약을 사야 된대. 누가 그래? 물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또 뛸 수는 있지만 굳이 더 뛰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에서 못 들어갔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제일파마홀딩스를 좀 보고 있는데 목표가를 찍었어요. 일봉에서 이 자리에 목표가 안 보여 대신에 2만원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사실은 왜 이 느낌인데 보통 수급계열선인 60계열선까지는 가요. 시간에 밀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시간에 밀린 거. 시간에 뛴 애들이 그 다음날 항상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시간에 뛴 애들이 그 다음날 꼭 음봉구리죠. 그죠? 시간에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음봉 주고 또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제일파마홀딩스는 이제는 너무 높아요. 제일파마홀딩스도 제가 얘기해드린 자리가 여기죠. 여기. 이때부터 주구장창 날아갔어요. 바닥에서 봤을 땐 딱 2배 뛰었어요. 자, 알려드렸죠. 보통 세력들이 1차적으로 주식을 띄울 때 바닥권에서 매집해놓고 30에서 40%를 띄워요. 조정 주고 두 번째 뛸 때 밑에서 100배를 띄 100%를 2배를 띄우는데 요렇게 화장품주가 한 번 했고 지금 제약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게 하나의 큰 세력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 강의는 제가 멤버님들한테 멤버방에서 따로 해드렸어요. 궁금하시면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파마홀딩스는 이 과정을 정확히 지킨 거예요. 즉 거래량이 터지고 30-40%를 정확히 간 다음에 눌림 모으고 다시 뛴 이 자리가 바로 예전에 2배 자리. 지금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늦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날아가든 말든 이제 와서 제일파마홀딩스를 좋다고 하면 어떻게? 여기서 좋다고 할 줄 알아야지. 그죠? 분명히 저는 여기서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파마홀딩스는 부담이 되고 제일약품은 그나마 부담이 덜 되는데 제일파마홀딩스가 떨어지게 되면 제일약품도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사실은 역전될 확률도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도 절대 5주선을 이탈 안 해야 돼요. 아직도 60선 못 들었어. 이 친구는 첫 번째 목표가 원래 60주선이었어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5일선만 안 깨면 돼. 오늘 같은 날 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대신에 만약에 경남제약처럼 그냥 날아가기 시작하면 경남제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경남제약이 똑같이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그 제일약품회가 위치하고 자리에 갔죠. 제가 이때도 분명히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음봉으로 5일선 떨어지면 매수인데,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냥 날아갔죠. 이렇게. 살짝 일선 위에서 갭을 띄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약품이 오늘 날아가기 위해선 갭이 좀 필요해요. 갭을 띄어서 240도 위에서 출발해서 꼬리 살짝 띄고 딱 날아가면, 오늘 같은 날 그냥 월봉에서 20개선까지 그냥 쏠 수가 있어요. 즉 24% 정도가 목표가가 되게 돼요. 원래 어제 가격으로 상한가고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60선을 그냥 뚫고 나가게 되는데 경남제약이 바로 어제 그랬다는 거죠. 60주선 가격이 이 친구가 정확히 3,035원이었어요. 3,035원이었었는데 어제 시가가 2,930원, 저가가 820원. 그냥 뚫고 나갔어요. 따라서 제일약품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뜨기 위해선 갭을 띄워놓고 그냥 날아가면 굉장히 좋은 거고 못 날아가면 역시나 5일선 근처까지 밀렸다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나이티드 제약 다 설명드렸죠. 전부 다 설명드렸고 네오민텍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그냥 꾸준히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네오민텍이 시장이 그렇게 무너져도 아직도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거예요.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신테카바이오도 아직도 5개선 위에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떨어져도 신테카바이오도 암연히 거래량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60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젠큐릭스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직 5개선 위에 있죠. 그죠? 어머니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젠큐릭스도 순간 띠락률이 굉장히 커서, 젠큐릭스 같은 친구들도 오늘 관심 있게 무조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량 거래가 앞에 잘 들어와 있죠, 지금. 그죠? 자, 이제 치매 관련주들, 치매 치료제 얘기가 이제 FDA 얘기가 좀 있는데, 사실 만만치 않아요. 자, 엔젠바이오 정도만 볼만한데 이렇게 월봉에서 보면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죠. 지금 5개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5선만 깨지 않은 순간 오늘이라도 뛸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대량 거래를 믿어야죠. 그죠?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21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오늘부터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 시장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 시장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고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겁내지 마요. 시장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해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고 계시고, 예전에는 코인 같은 친구들이 사실 시장에 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해지주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코인이 전혀 해지주 역할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금이라든가 은 이쪽으로다가 아마 해지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도 하지만 해지에 관련한 자산들도 갖고 있는 게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금값이 올라가 주면 시장 폭락한 거에 반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그죠? 내 심리를 다스리긴 좋아요. 대신에 달러는 약간 무리가 돼요. 달러보다는 금이나 온 쪽으로 보는 게, 은 쪽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대신에 모든 자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전부 다 본인에게 있어요.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전체적으로 8시 30분에 이렇게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을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고 그런 거 알려드릴 거고,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썸네일을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만이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릴 때 전부 다 올려드릴 수가 있죠. 특히 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멤버들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위에 공지사항 보시면 이렇게 그 멤버십 가입하기가 있어요. 가입하기 있는데 여기서 멤버 홍보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한 VIP 이상 가입하셔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VIP 이상 가입 안 하시면 생각보다 혜택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VIP 멤버 가입하시는 게 좋고, 이따가 멤버님들은 전적으로 8시 30분에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세요. 고맙습니다.